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2026년 3월 25일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요즘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꽤 공격적이던데요? 맞아요. 오늘 첫 번째로 꼭 짚어드릴 기사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레버리지 ETF에 무려 3조 1,300억 원이 몰렸어요. 국내외를 합쳐서요. 3조요? 그 규모가 꽤 크네요. 어떤 상품에 특히 많이 들어갔나요? 국내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에만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고요. 서학개미들은 미국 상장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에 7,375억 원, 한국 중시 3배 추종 KORU에 3,01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가 워낙 요동치다 보니 이참에 크게 먹어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달에만 사이드카가 10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컸거든요.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했다는 FOMO 심리에 공격적 배팅이 겹친 건데 하락장에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 반도체 관련 빅뉴스도 있지 않았나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가 ASML로부터 12조 원 규모의 EUV 장비를 도입한다고 오늘 공시했어요. 대당 3천억 원으로 계산하면 40대 가까이 들여오는 셈입니다. 12조면 어마어마한 투자인데 목적이 뭔가요? HBM의 6세대인 원시 공정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원시 공정에서 앞서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이번 EUV 대규모 도입으로 그 격차를 좁히겠다는 전략이죠. 청주 M15X 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내년 2월 용인 1기 팹 가동도 준비 중입니다. HBM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군요. ETF 쪽 소식도 오늘 있었죠? 세 번째가 바로 액티브 ETF 얘기입니다. 지금 액티브 ETF 시장 순자산이 98조 2천억 원까지 불어나면서 10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2년 만에 50조 가까이 커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나왔나요? 한화자산운용이 오늘 반도체, 방산, 에너지 등 AI 하드파워 기업 중심의 플러스 K 제조업 핵심 기업 액티브 ETF를 상장했고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달 말 반도체, 조선, 방산, 화장품, 콘텐츠 등 10대 수출 산업을 담은 에이스K 수출 핵심 탑10 산업 액티브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단순 지수 추정이 아니라 산업 흐름에 맞게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금융당국도 상반기 내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를 허용할 방침이라서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오늘 운용사들에게 리밸런싱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터리 소재 쪽에서도 큰 계약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번째 기사입니다. LNF가 삼성 SDI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LFP 양극재를 공급하는 중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확정 물량이고 이후 3년치 옵션도 포함됐어요. LFP가 요즘 ESS 쪽에서 많이 쓰이죠? 정확합니다. 이번 계약은 중국 외 기업으로 세계 최초 대규모 LFP 양극재 공급 계약이에요. 탈중국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전략적 의미가 큰 수주죠. LNF는 연간 6만 톤 규모 생산 설비를 구축 중인데 1단계 시설이 4월 준공되면 이르면 3분기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갑니다.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도 2025년 508억 달러에서 2030년 1,060억 달러로 2배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서 성장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이번엔 좀 결이 다른 얘기도 있죠. 금융 리스크 관련 기사도 눈에 띄던데요. 다섯 번째 기사인데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의 그림자 금융 경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호 대출 펀드 환매 요청이 몰리면서 모건 스탠리,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도 무관하지 않겠는군요.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 자산이 GDP의 2.4배인 6,213조 원이나 달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처럼 비은행 유동성 충격이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신 후보자가 총재에 오르면 비은행권 감독체계 개편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주와 증권주 투자자라면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수급 얘기를 해볼까요? 이달 들어 개인이 코스피에서 26조 2,50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역대 최대 월 순매수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특히 지난 23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 하루에만 7조 31억 원을 사들였는데
이 역시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팔고 있었나요? 같은 기간 외국인은 22조 2,577억 원을 팔아치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세 종목에서만 16조 9,983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개인이 그 세 종목을 18조 6천억 원어치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수익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8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현대차 마이너스 27%, 기아 마이너스 23%, 현대로템 마이너스 23%로 코스피 지수 하락폭 마이너스 11%보다 훨씬 크게 빠진 종목들이 많았어요. SK증권은 실적 훼손과 유동성 위축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레버리지와 몰빵 베팅에는 신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6가지 기사 잘 정리해 주셨어요.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기사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